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저희 소장님 오프닝에서 말씀 주셨던 그 네.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 관세가 아니라 선별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 네. 여기에 미증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흔들렸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바로 부인하면서 다시 좀 하락하고. 그러니까. 예. 예. 어제 뭐 시장의 제일 큰 모멘텀은 그게 아니었나 싶은데 네. 그나저나 뭐 어쨌거나 돈은 뭐 연초에 많이 들어나 봅니다. 지금. 그 퇴직연금 그 뭐죠? K400인가? 그 미국의 그쪽에서 또 이제 계속해서 진짜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나저나 뭐 미국보다 요즘 우리가 더 좋으니까. 네. 그죠? 어제 반도체주들이 날아가더라고요. 네. 어제 프로그램 마칠 무렵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감했으면 했는데 그 아주 망발이었어요 보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훨씬 그러고 좋았죠. 나서 훨씬 네, 훌쩍 맞아요. 올라버렸는데. 네. 그러니 네. 오늘도 우리 밤사이 미국에서 펼쳐진 우리 한국 관련 지수들은 또 이렇게 상당히 또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또 흐름이었습니다.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본부장님, 우리 이 연말 연시에 우리 장 이렇게 탄력적으로 탁탁탁 튀어오르는 거 어느 정도 좀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죠. 그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속도가 조금 빠르죠. 생각보다 탄탄하죠.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지금 서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래서 우리나라 K 국장을 포기 못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포기해야 되나, 이제는 손을 놓아줘야 하나 고민하니까 이렇게 또 상승을 해주고, 네. 이제는 손절해야 되나 하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모습을 또 나름 보여주고, 그러는 거 보면 일단 올해 1월 효과라는 것을 톡톡히 보고 있는 이제 국내 증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몇 가지의 변수만 작용되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1월을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올 설은 그래도 따뜻하게 좀 보낼 수 있지 그래요?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취임이 지금 이제 2주도 채 안 남은 거죠. 네.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지 않은가요? 어제도 장 초반, 예. 그러니까 미국 장 초반과 미국 장 어떤 중반에 이 보편 관세냐 선택적 네네. 관세냐 이 뉴스 한 줄로 증시가 엄청나게 큰 그렇죠. 변수를 좀 예. 보였어요. 일단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네네.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만약 1월 달에 증시의 어떤 하락 변동성이 나온다면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관세에 대한 방향성,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조절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난주 주말부터 조금 불편하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자꾸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 조금 더 커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변동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섹터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예요? 게임주를 저는 여러분들이 포트의 일정 부분을 채워 놓으신다면 이런 변수가 나타날 때도 조금은 버텨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제 트럼프 1기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이 굉장히 관세를 규제를 하면서 참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크게 탈 없이 살아남았던 쪽이 게임과 엔터, 컨텐츠였어요. 근데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OTT 업체가 약간 그 생태계를 교란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컨텐츠 쪽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게임이냐 엔터냐인데, 게임과 엔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관세라든지 금리에는 굉장히 방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엔터는. 하지만 이제 감염병에 대한 이슈가 만약 불거진다면 또 엔터가 직격탄을 받을 가능성도 또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어떤 불확실성이 나온다 했었을 때 그래도 가장 잘 버텨낼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저는 게임주가 아닐까 싶고, 우리가 지난달 조선주 그리고 연말에 로봇 그리고 지난주와 어제 반도체주들이 강할 때 사실 게임주들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크래프톤이라든지 아니면 시프트업과 같은 기업들의 주가를 현재 보면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네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포트에 여유가 되신다면 네. 저는 저의 이야기에 공감이 가셨을 때는 게임주 하나쯤은 그래도 5에서 10% 정도의 비중은 있으셔도 지금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모르는 사이에 게임주가 또 이렇게 많이 올랐고 네.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너무 좋죠. 예, 폭스콘 매출이 좋았다는 소식에 엔비디아가 지금 사상 최고가 아니 그 이전에 네, 있었고 그쵸, 네. 예, 그 이전에 있었고 지금 이제 거의 150달러를 네. 눈앞에 둔 상황이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 급등을 했고요. 일단 뭐 엔비디아 올라가고 마이크론도 올라가고 하니까 미증시가 정말 완벽한 상승처럼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네네. 한 가지 또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미국도 지금 수급의 쏠림 현상이라든지 종목 차별화 장세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런데 유독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들, 그러게요. 뭐 엔비디아, 테슬라, 뭐 브로드컴, 마이크론이 움직이니까 네. 미국 전체가 굉장히 강했다라고 느껴지는 것뿐이지. 사실 간밤 보면은 하락한 그쵸. 종목, 상승한 종목이 딱 반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비율로 보냐면 말씀드린 대로 50대 50이었고 예, 예. 오히려 S&P 500 전체 어떤 그 4분기 실적 추정치 크게 좋아진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M7 기업들 다수가 지금 실적 추정치가 너무 또 상향이 되다 보니 이런 지수의 왜곡 현상은 좀 있을 수 있으니 네. 조금은 보다 객관적인 어떤 명분, 자료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굉장히 강했고 엔비디아가 강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했던 이유는 폭스콘을 통해서 실적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I와 HBM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은 두 가지예요. 투자를 계속 늘릴 거냐. 네. 그리고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만큼 나올 거냐 이 부분이 사실 지난 여름에 우리나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조정의 시발점이 됐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실적에 대한 부분을 폭스콘이 해결을 해줬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해결을 해주다 보니 아무래도 반도체 IT와 AI에 좀 있었던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조금 해소가 됐었던 간밤 이제 뉴욕 증시였기에 그들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도 1%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시초 갭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지는 조금은 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출발은 굉장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잠시 화면에 뭐 정리된 그 CG가 나왔습니다만 폭스콘이 12월도 그렇고 뭐 4분기도 분기로 봐도 그렇고 엄청나게 실적 개선이었는데 네. 이게 주로 우리가 듣기로는 왜 애플에다가 그 아이폰 공급하는 회사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엔비디아에 그러면 반도체도 그러면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네, 있는데 부품들.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지금 폭스콘에서도 지금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SK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도 우리가 예측을 했었을 때 네. 좋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어제 SK 하이닉스는 예. 9%, 10%에 그러니까. 가까운 상승세. 진짜 우리도 이런 날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20만 원을 거의 코앞에 두고 종가가 좀 형성이 돼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20만 닉스가 거의 뭐 불과 하루 만에 지금 맞아요.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성과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네. 이제 있었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제 뭐 아주 일봉에 장대 양봉 불기둥이 추가되면서 네, 모든 이평선들을 장단기 이평선들을 전부 밑에다 깔고 가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이거는 아주 기술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그널인데. 그래 이거 뭐 최근에 막혔던 20만 6천 원만 열어버리면 위가 휑해지는데. 그렇죠. 네. 제가 오늘 잠시 후에 좀 드리려고 네. 했었는데 네. 이야기가 나와서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 지금 반도체주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지금이라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면 늦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어야 됐던 거고 가지고 있었던 종목분들이 지금 보유를 하시면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가져가시는 게 맞고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또 이번에도 손가락 빨고 포모 현상에 시달려야 되느냐 이제 이러실 것 같은데 저는 전제 조건을 두 가지를 달게요. 앞서 지금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이평선 위에 캔들이 있는 정배열로 전환이 된 종목분들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지금은 맞습니다.
조정을 그렇죠. 기다린다. 그러니까 조정을 기다리더라도 역별에서 지금 다시 밀려 내려오는 기업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배열로 만들어진 다음에 조정이 나오는 기업을 저는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원익 IPS를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시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화면에 원익 IPS 차트를 켜놨는데 원익 IPS는 최근에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캔들이 이평선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 위에 캔들이 지금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두 기업의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SK하이닉스처럼 정배열로 갔다가 조정이 나오는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뭐 추가적으로 소부장 쪽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PSK홀딩스, 뭐 ISC, 그러니까 최근에 시세가 강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을 저는 기다리는 게 낫지. 아직까지도 역별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어제 SK하이닉스가 유독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HBM에 대한 매출이 2024년도보다 2025년도 약 15에서 20%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업사이드는 열려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디램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뭐 수요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HBM이 지금 대략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약 47에서 53% 정도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 제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두 상쇄하고 4분기 실적이 최소 영업이익 8조 이상을 또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제 SK하이닉스가 유독 이제 강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밸류체인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예. 한미반도체가 있을 수 있을 것 한미반도체, 같고요. 예.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PSK홀딩스 요 세 기업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지만 역별 구간이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볼 종목군들을 선별해달라고 하시면 최근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뉴스가 조금 바뀐 기업들, 뭐 HPSP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예스티라는 기업과의 또 소송전에서 승소했다라는 뉴스가 네. 덧붙여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은 역별 구간이더라도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본부장 말씀하신 뭐 역배열, 정배열로 따지다 보니까 네. 하이닉스는 이제 뭐랄까 아주 가벼워졌다는 느낌. 그렇죠.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면서 네. 이제 밀려도 탁탁 이렇게 지지선이 눈에 들어오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고비네요. 얘가 지금 딱 60일선에 이제 걸려가지고 네. 이거 5만 6천을 올라서야 되는데 그러면 또 추가 10,000원이 보이는데 가장 피하고 싶은 가장 질문 중에 피하고 하나였는데 싶은 삼성전자. 네, 이제 60일선에 닿았는데 갈 거냐 말 거냐 이 질문을 제가 오늘은 좀 피하고 싶었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수 생각하면 삼성전자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네. 삼성전자는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가냐 안 가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밀릴 때 밀리더라도 조금 덜 밀렸다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 올랐는데 2% 3% 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가는 건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9% 올랐는데 갑작스럽게 5% 7%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없고 다시 추세가 무너지거나 오히려 더 악화되는 그런 수급의 어떤 심리를 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가냐 안 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간다고 하시면 살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하면 할 것도 아닌데 굳이 뭘 삼성전자 60일선 닿았으니까 가냐 안 가냐 이거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이시네요. 특히 8층에 계신 분들은 더 올라간다고 해도 뭐 아직 원금 회복 한참 그럼요. 멀었잖아요. 못 팔죠. 네. 저 8층에 있잖아요. 8층에 계셔? 네, 8층. 8층 이거 9층 참 아닌 게 다행이죠. 그렇죠. 어지간하면 이거 뭐 엘리베이터 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높이인데 이번 8층은 참 높네. 힘들어. 예, 네. 층간 계단 수가 너무 많나? 친구가 높아요. 층고가 높아. 이재용 회장님이 뭐라도 좀 이야기를 해주러 나오셔야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좀 뉴스 플로우가 좀 따라주면 좋은데 너무 그 잠잠하죠. 그게 그러니까 아쉬워요.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안 좋지만 이렇게 너무 아무런 뉴스가 없는 것도
제가 이번에 보니까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 맞아요. 앞서서 이제 그 본부장님 말씀 주신 불확실성 변수로 세 가지 네. 관세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 뭐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발 뭐 감염병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연준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간밤에 나온 그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네. 이게 전달 대비로도 올랐고 33개월 내 최고치 물론 예상치를 좀 밑돌긴 했습니다만 33개월 최고치에 주목을 하는 분위기고 네. 어쨌건 50을 계속해서 넘어서고 있다는 건 경기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인지 올해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조금 올랐고 그러니까 어제 네. 국채 수익률이 오른 것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표의 문제도 있겠지만 네. 대규모로 또 국채를 발행을 어제 예, 했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랐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파월 의장과 트럼프는 사이가 좋지 않죠. 뭐 파월 의장 쪽에서는 옳다푸나 할 겁니다. 굳이 금리 인하 지표가 좋으니까. 빠르게 할 필요 없는 명확한 명분이라는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오히려 상황이라서. 물가는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분위기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 보니까 어제 아마 트럼프가 아차 싶어서 이 관세에 대한 보편적 관세에서 이제 선택적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에 대해서 아마 부정을 했던 것 같아요. 최측근한테 흘려가지고 그쵸. 그게 그렇게 흘러서 보도된 게 그러니까 아닌가. 그들의 회의 테이블에서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물가 못 잡는데요?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니 아무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파월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지표가 이렇게 좋고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 속도 조절로는 뭐 예측한 대로 좀 나올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러한 어떤 일련의 뉴스 플로우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해보면 경기가 좋다는데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는 예. 조금 이렇게 뉴욕장이 그런데 다 가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 또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우리 국내 이른바 서학개미 분들도 네. 그냥 익숙한 거, 편한 거 위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나요? 제가 10월 달부터 아마 요 방송에 참여를 해서 네, 네. 약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12월 연말과 1월 초 그러니까 트럼프 전까지는 충분히 이제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대신에 이제 트럼프 취임 전 5일에서 일주일 전부터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변동성이 커질 수 네. 있어서요. 지금 결국 우리가 이 반도체 IT와 AI에 관심을 갖는 것은 CES에서 기조연설을 누가 하냐면 네. 엔비디아 젠슨왕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젠슨왕이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해줄지가 이제 관건인데 만약 여기서 나오는 뉴스 내용이 네.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의 리뷰 정도라면 또 반도체 IT라든지 AI 같은 경우에는 상승 동력이 네. 굉장히 또 약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쯤에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 여전히 기술주구나, 여전히 엔비디아구나, 여전히 브로드컴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이제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정도 수익 보셨으면 일정 부분 챙기는 것도 저는 기술이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장이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게 정말 운이 좋게도 네. 우리가 좋아했었던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지 미국장이 지금 계속 역사적인 어떤 모든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쓰고 있지는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국 경기는 괜찮으니까 미국 증시도 괜찮을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종목들은 네. 좀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조금 약간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 주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이제 우리가 속도에 익숙해지는 게 예. 가장 큰 문제인데 작년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자고 나면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다가 자고 나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돼 있고 조정이 나오는 횟수와 어떤 속도가 조금 둔화된다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또 빠르게 위축이 될 수는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자금의 이탈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뭐 제3국으로의 이제 자금 유입으로도 저는 이어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3곡이요. 네, 오히려 미국 증시에서 일정 차익 매도 물량을 좀 챙기신 분들은 한국 증시에 오랜만에 현금을 좀 써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쪽 여쭤볼게요. 사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양자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고 뭐 일부 종목은 지금
보니까 한국 첨단 소재 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오른 상황이고 네. 미국 증시에서도 간밤에 보니까 아이온큐가 한 7% 가까이 올랐고 뭐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다 올랐습니다. 네. 올해 대세는 양자 컴퓨터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에서도 계속 어떻게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은 지금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미국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일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미국이냐 중국이냐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냐 중국이냐. 그렇죠. 예. 이 양자의 컴퓨터를 누가 패권을 쥐고 흔드느냐에 따라서 또 네. 보안이라든지 방위 산업 쪽에 굉장히 또 지대한 영향을 또 미치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 이쪽에 대한 뭐 긍정적인 뷰를 좀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시세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젠 안 오르던 종목까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제 한국정보인증이라는 기업이 그동안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네. 양자 암호 관련한 OTP를 과거에 개발한 이력은 예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러한 어떤 과거의 뉴스들이 재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면 테마의 약간의 좀 끝에 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기존에 용감하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수익을 즐기실 구간이지 우리나라의 어떤 국장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새롭게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을 공략할 시기는 지금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때요? 사실 아이온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좀 대장주로 인식이 그렇죠. 되거든요. 예. 일단 소액은 괜찮다라고 여전히 그래요. 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굳이 그래요. 없는데 쫓아갈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달 전에 양자 암호에 대한 이미지와 지금 양자 암호에 대한 이미지는 저희 개인적인 뇌피셜일 수는 있겠지만 네네. 너무 흔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양자 암호 들었을 때 이게 뭐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뭐야가 아니라 이 기업도 양자, 저 기업도 양자, 요 기업도 양자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가 아니라 투자를 했던 부분을 회수할 때가 아닌가 저는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정부 일정 보다 보니까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게 있네요. 제1차 양자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뭐 뭔지는 모르겠고 이름도 길지만 일단 앞에 양자가 양자. 나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또 양자 관련주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주항공청 때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는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약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맞아, 미국하고 반대. 미국은 좋은 뉴스 나오면은 주가가 화답을 하는데 그래서 난이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국장이 국장이.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올 땐 웬만하면 피하고 보자. 네. 요즘 아주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그 뭐 아이온큐 같은 또 리게팅 쪽인가 네. 예, 그런 쪽에 보면은 아주 분봉 움직임이 우리 또 여의도 형님들 다 저기 가 계시구나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주 뭐 K 증시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고. 아이온큐 실제 지분 보면은 뭐 테슬라도 그런데요. 뭐. 우리나라 테슬라도? 투자는 되게 네. 많다면서요. 예, 실제 저걸 창업자도 한국인이고. 저걸 하루에 네. 뭐 6% 8%씩 할 수 있는 거는 한국 사람이 들어가 줘야 그럼요. 네, 또 K 국장의 또 K 민족이 들어가줘야. 그래도 아이온큐는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니까요. 매출 근데 증가세가 지금 이어지잖아요. 그들의 매출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매출하고 너무나 시가총액. 고밸류이기 때문에 예. 이걸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 보기에는 그렇고요. 이제 잠깐 들어갔다 나오실 근데 그런 분들. 성장성이 주목되는 기업들 주가는 밸류에이션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는 거는 조금 맞지 그렇죠. 그런데 않잖아요. 그것도 투자 초기 때나 가지고 가는 게 가능하지. 지금 뭐 수백 프로 올랐는데 현재 구간에서 성장성 보고 들어갔다가 만약에 성장성이 밀리면 손절을 하실 수 있다면 괜찮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방치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굳이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을 들어가시기보단 지금 우리나라에 또 새롭게 봐야 될 쪽 많으니까 그쪽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동시효과 보기 전에 요거는 여쭤봐도 네네. 될 것 같네요. 시간적으로. 외국인들 갑자기 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팔아제끼다가
그런데 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산 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아닌데. 지난주 금요일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지수가 거의 뭐 3%, 5%대, 네. 코스닥 기준으로 거의 7%대 가깝게 상승한 것 치고는 예. 많이 산 것은 아니라서 조금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파는 여러분들 것만 해도 어디예요? 아 그렇죠. 예. 네,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의 거래 대금, 일봉상 차트의 거래 대금과 코스닥의 거래 대금을 보면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올라가면서 캔들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정석적인 어떤 플레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보단 코스닥의 조정을 노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신뢰를 주려면 네. 거래량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네. 아직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해준 것만 해도 고맙지만 이왕 사줄 거 화끈하게 좀 사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02포인트입니다. 코스닥 0.4% 상승 예상되고 720선까지 회복될 걸로 보여지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56,600원.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 2.6%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는 20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보합이고요. 현대차 0.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500원. 기아가 지금 1%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99,400원. 셀트리온도 1.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7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8% 하락 예상되고요. KB금융은 0.4%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 8만 5,900원. 네이버 예상 체결가는 20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어제 0.9%가량 하락했는데 오늘 호가에서 1%대 약세가 좀 예상됩니다. 지금 알테오젠 호가가 31만 500원이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1만 9천 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63,9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3만 8천 원. 그리고 미가캠바이오 보합 예상되고 삼천당제약이 4%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4만 9천 원. 그밖에 클래시스, 휴젤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리노공업 0.9%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오늘 8분가량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무래도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올랐으니까 오늘 반도체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고 뭐 반도체 가면서 옆에 네. 소부장도 같이 가지고 하면 좋겠고 저거보다 좀 더 가도 되는데 아, 김 본부장님 진짜? 그렇지 않아요? 밤사이 이렇게 야간 선물이나 이렇게 흐름 봐서는 더 가도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오늘 1%대 그래도 9시 한 초반에는 1%대 1%대? 상승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걸 갖다 네, 이제 그렇고 싶습니다. 장중 끝까지 유지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유지만 해주면 얼마나 유지해주면 고맙겠죠.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시기에 지금 이렇게 여전히 우리 이제 국내 전국은 여전히 아직도 그렇죠. 뭐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쳤다고는 볼 수 없는데 시장의 판단은 그래도 이제 최악의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게 봐줘야 되나요? 일단 지수의 흐름이 그래요. 그렇죠. 일단은 뭐 외국인들의 힘이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지난해 주 초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연기금과 투신에서 약속대로 매수를 해준 것에는 저는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고 네. 그들이 지금 강하게 연속성을 보여주는 이유도 그래도 지금보다 최악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급적으로 이제는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염려했었던 어떤 폭락 장세는 트럼프가 너무 과하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 너무 네. 워딩을 세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누가 더 절제하고 조정을 통해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계좌가 좀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어차피 며칠 안 됐지만 시장의 중심에 크게 세 가지 섹터는 이미 선별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조선 강할 거고요. 네. 로봇은 계속 봐야 될 거며 으흠. 반도체는 올해도 역시나 이기 때문에 뭐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이냐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이미 가장 강한 쪽은 반도체 IT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객관적으로 전략적으로 조정을 좀 노릴 수 있는 종목을 지금은 잘 정리를 해두시는 게 만약 지금의 어떤 시세 탄력의 수혜를 못 보신 분들에게는 가장 뭐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리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까지 만약 더해진다라고 하면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고 가시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연말 해 넘기고 또 연초에 아직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만 아주 이거 우리 2,400 깨질까 봐 전전긍긍했던 게 지금 이제 2,500을 오늘 올랐을 것 같은 이 흐름이니까 며칠 사이에. 네. 근데 이 와중에 또 2차 전지도 한몫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뭐가 달라진 건 없지 않습니까?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의 방향성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승 탄력이 아니라 미국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알버말이라고 하는 주가 추이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버말은 이제 리튬과 관련한 이제 네. 관련주인데 그 기업이 간밤에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소재 관련주들이 일단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버말이 지난주부터 바닥을 좀 잡은 시그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 날 상승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2차 전지주들도 굉장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흐름들이 어제 반영이 되었고 또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도 이 알버말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나타날 수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하지만 변한 건 없다. 변한 건 없다는 건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어떤 시세가 나오려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나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 트리거가 작용이 돼야 되는데 뉴스는 나오는 게 없지만 그래도 수급적으로 변화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올해 3월이면 공매도 재개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었을 때 또 2차 전지주들의 어떤 변동성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그 변동성이라 하시면 안 좋은 의미에 매도 포지션에 환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겠죠. 이제부터 뭐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나라고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시점에 만약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에 좀 변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쫓아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그 중국발 감염병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보니까 인체 메타 뉴모 바이러스 네. HMPV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인도에서도 네. 유사한 또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어제 과거의 코로나 때를 좀 생각을 하셔서 시세가 좋았었던 뭐 시젠, 수젠텍, 랩지노믹스처럼 진단 키트주들이 움직였어요. 네네. 하지만 굉장히 코로나19가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과연 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기보다는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네. 게임주를 보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주 중에서 뭘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두 기업을 보는데요. 네네. 시프트업과 크래프톤은 지금 플러스 알파적인 지금 이런 일련의 감염병 이슈가 없더라도 본업에서의 성장성 그리고 현금 유보율을 통해서 올 한 해 주주하는 정책과 함께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약간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또 테마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네. 카카오 게임즈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카카오 그룹주가 최근 정치적인 어떤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또 전 그룹사가 움직였던 네.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수익률 게임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카카오 게임즈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지금은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 관련해서 어떤 움직이는 제약 바이오 뭐 진단 키트 쪽은 그냥- 이거는 예. 물리면 다시는 또 못 볼 가격대에 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손절을 하실 겪어봤잖아요. 것이 아니라면.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네. 저걸로 무슨 뭐 주구장창 매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 진짜 화가 나는 게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CCTV에서 네. 상하이에 그 한국인 관광객들 와글와글 돌아다니는 그 장면 보이면서 그렇죠. 이 무비자 관광 해놓고 나니까
특히 이제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뭐 저가 항공이든 중국 항공이든 타고 이제 가서 음식 먹고 뭐 이렇게 돌아다. 한국발 중국 예약 425% 증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이렇게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고 이 호흡기 바이러스 이거 벌써 몇 주 전부터 그렇죠. 조짐이 있었다고요. 네. 이 와중에 뭘 그렇게 무비자까지 하면서 와서 퍼뜨리란 얘기인가 전 세계로. 유럽 쪽이고 미국 쪽이고 같이 비슷하게 해서 막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이런 근데 거는 이걸 참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음. 그렇게 막 심각하게 위험한 건 아니고 그냥 감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정도인 것 그 정도? 같아요. 예, 이게 2001년도에 처음 바이러스가 발견된 거고. 아우 어쨌거나 저도 뭐 우리가 20년에 그거 자라 한번 봤잖아요. 자라를 한번 봐놓으니까 자라한테 한번 물려놓으니까 일단 소뚜껑-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7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로 마감했는데요. 다우 같은 경우 이제 약보합에서 마무리가 됐고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좀 올랐습니다. 일단 주요 기술주들 매그니피센트 7 내에서도 반도체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사흘 연속 상승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밖에 TSMC 그리고 ASML까지도 일제히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고 어제 국내 증시도 양시장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어떤 출발 보이는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강합니다. 1% 올라갑니다. 2,513포인트, 2,515포인트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0.2% 올라갑니다. 719포인트. 오늘 코스피가 단숨에 2,515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7% 올라갑니다. 56,9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2.6% 강세 20만 5천 원. LG에너지솔루션 0.5% 상승합니다. 36만 3,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9% 올라가면서 95만 6천 원이고요. 현대차가 0.4% 상승합니다. 21만 2,500원. 기아도 0.7% 올라갑니다. 10만 1,100원이고요. 셀테리온도 상승합니다. 18만 4,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9% 오름세로 46,900원. KB금융도 1% 올라갑니다. 86,500원. 네이버도 상승 중이죠.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7% 하락하면서 31만 3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 올라갑니다. 11만 8,300원. HLB가 1% 떨어집니다. 7만 6,300원이고 에코프로가 1% 올라갑니다. 6만 4,3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3% 강세 보여줍니다. 24만 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0.58% 하락합니다. 15만 5,300원. 니가캔바이오도 소폭 내림세로 11만 8,900원이고요. 클래시스 52,200원으로 0.5% 하락 흐름, 그리고 휴젤 보합이고 리노공업이 1.2% 상승하면서 21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장에서는 보게 되면은 조선하고 유리기판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조선주들 지금 하나오션이 4% 넘게 올라갑니다. 39,8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 이어지고 있고 HD의 한국조선해양도 2% 넘게 올라갑니다. 삼성중공업도 1.9% 오름세 11,640원, HD 현대미포도 1.3% 상승 중이고 HD 현대중공업도 2.7% 상승하면서 29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도 볼게요. 오늘 HB테크놀로지, YC캠, 피롭틱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CNG하이테크도 3% 강세고 JNTC, SKC까지도 각각 6%, 5% 상승 중입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 또는 음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다라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양자 쪽도 움직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제 이거는 좀 동전주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첨단 소재 지금 1월 달 들어서 수익률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 또 올라갑니다. 20% 급등합니다. 지금 한국 첨단 소재가 8,660원 그리고 아이온 플러스가 2% 강세고 CQ세는 5% 좀 떨어집니다. 오늘 라닉스가 또 11% 급등합니다. 5,080원 선이고 솔리드도 4% 올라갑니다.
양자 관련주들이 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밖에는 지금 뭐 스마트카라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 쪽 좀 움직임이 이어지고 오늘 반도체 쪽 볼게요. 지금 초전도체라든지 아니면 HBM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은데 지금 DI도 7% 올라갑니다. 18,340원. 한미반도체도 또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그 밸류체인 기업인 한미반도체도 지금 상승 중이고 테크윙, YC도 지금 각각 1%, 2% 올라갑니다. 이오테크닉스도 오름세고요. PSK 홀딩스도 2.6% 상승하면서 48,0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요 정도 로봇주들도 움직임 나오고 있네요. 이렌시스가 13% 급등합니다. 6,440원. 레인보 로보틱스 6% 강세 249,000원. 그밖에 대동기어가 지금 5% 강세. 클로버도 5% 올라가고요. 엔젤 로보틱스, KNR 시스템도 모두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고 뭐 유진 로봇, 휴림 로봇까지도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340억 원 지금 매도 우위고 외국인이 770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이 443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86억 원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8억 원, 18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좀 삽니다. 지금 1,400계약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저희 정규장 마감 대비로 9원 40전 하락한 1,460원 3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환율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반도체 쪽 흐름 좋네요. 예. 예. 그나마 환율이 안정되는 게 참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12월 외환 보유고 현황 한은에서 발표가 났는데 다들 짐작하기로는 하도 그 이제 12월에 환율이 뭐 1,500원 가네 마네 이럴 네네. 때라서 당국이 개입하다 보니까 외환 보유가 좀 고간이 비지 않았겠나 싶은데 오히려 전월비 한 2억 달러라도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그러니 크게 뭐 환율 관련해서는 이제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뭐 1,500원 쪽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1,400원 초중반으로 갈 수 있나 싶어서 다행스럽네요. 그리고 딴 거보다 외국인이 안 파는 것도 안 파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사주니까 여기서 우리 김태성 본부장 말씀 맞다나 이게 거래량만 좀 받쳐주면 그렇죠. 훨씬 이제 이게 네. 힘이 있는 그런 흐름이 되겠는데 오늘은 뭐 일본 니케이도 좋으네요. 이거 좀 근데 하이닉스 지금 얼마입니까? 하이닉스가 이제 20만 원 넘었죠. 20만 1,500원입니다. 그것도 20만 6천 원 그건 뭐라고 전고점에서 또 한번 딱 찍고는 그냥 밀려버리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전고점, 전저점 이런 게 사람들이 다 보고 거기다가 맞아. 걸어놓으니까. 걸어 놓는 거예요. 그 이제 저거 열리면 또 좀 가는 거고.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특별히 안 좋은 데가 있습니까 업종이? 오늘 뭐 그렇게까지 이제 안 좋다라고 볼 만한 업종은 없는데 거의 잘 골고루 잘 그래도 가죠. 좀 체크를 해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제 어제 강했었던 진단키트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보다는 네. 일정 부분 지금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이제 극명하게 섹터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CES가 끝나면 바로 JP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CDMO, CMO 기업도 많고 플러스 이제 알테오젠과 유한양액처럼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도 있는데 여기에 리스트에 들지 못하는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또 금리나 속도에 대한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좀 높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다른 섹터들보다는 지금 제약바이오는 각기 개별 좀 스토리로 움직이고 있기에 뭐 섹터 전체가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움직일 만한 요소가 있는 기업 쪽에 저는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 해 1년 내내 굉장히 강했었던 쪽에서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사실 해가 바뀌면서 좀 힘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이 예.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면 일단 수치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들 중에 미국 기준으로 수입하는 제품들 중에 한국 화장품이 지금 프랑스 제품들을 다 이겼다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소리 소문 없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이거 알면
결국 우리나라 화장품주에 또 관세 관세 이야기를 매겨요? 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자꾸 좋은 뉴스가 부각이 저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나름의 좀 개인적인 바람도 있는데 왜 그러냐?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의 공통점은 박리담 형식으로 팔아야 되는 중저가 브랜드가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관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화장품 쪽보다는 지금 만약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JP모건 컨퍼런스에 클래시스도 가고 휴젤도 갔거든요. 혹은 톡신 시장이라든지 피부 미용 쪽을 바라보는 게 저는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화장품 쪽 조정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네.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탄탄하게 잡히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 한 표를 더 던져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엔터주들도 흐름이 좋아요. 지금 네. Y젠터도 3.6% 올라가고 있고 JYP 엔터도 지금 7% 넘게 올라가는데 엔터주가 가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생각했던 거 범위를 지금 넘어서는 상승세가 네네. 그러니까요. JYP가 좀 나오고 있어서 네. 사실 엔터주들이 지금 올라갈 만한 어떤 대형 뉴스는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는 지금 리포트 나온 내용이 새로운 그 그룹 킥플립 데뷔한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킥플립. 킥플립 데뷔한대요. 저도 모르겠는데. 아니. 네. 전화 정민 앵커의 연식이 좀 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김태성 본부장께서 이제 안 보세요? 걸그룹은 좀 알지만 보이그룹은 그렇게 걸그룹은 좀 아시는데. 킥플립. 저하고 소장님하고 같은 연식. 맞아요. 뭐 같이 늙어가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조선은 좋던데 방산도 괜찮죠? 방산이 생각보다 꺼지지 않고 꺼지지 강한 않아요.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방산 안에서도 이제는 좀 방향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전히 방산 3대장주들이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어스였다면 오늘은 또 현대 로템이 또 3대장 안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방산주들도 올 한해 계속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혹은 관심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섹터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하지만 이제 한 가지의 변수는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대로 누가 더 무인기라든지 드론을 활용한 어떤 제품 활성화에 힘쓰고 있느냐 이게 이제 상승률 게임에 좀 큰 차이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은 전형적인 전통 방산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세련된 어떤 드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쪽은 뭐 LIG 넥스원이기 때문에 네. 저는 LIG 넥스원 쪽을 한번 보는 것도 지금은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 네. 로봇은 어때요? 뭐 최근에 이제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자회사로 편입시켰잖아요. 네.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올해 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 뭐 옵티머스 개발에 네.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지금 주요 빅테크들 미국 쪽에서도 로봇 쪽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단 로봇의 진심인 그룹은 사실 삼성이나 두산보다는 LG입니다. LG, 네. 그런데 성과가 안 나서 그렇죠. 속상하지만. LG LG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예. 엔젤 로보틱스에도 지금 지분 들어가 있고 로보티즈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지금 나오고 나오네요. 있죠. 예. 로보스타와 이제 베어 로보틱스까지도 지금 다 LG는 공격적으로 좀 많이 펼쳐놨는데 사실 어떤 상용화라든지 성과는 포스코의 유로메카가 굉장히 지금 두드러지죠. 그래요? 우리가 휴게소라든지 무인 카페에 가서 쓰는 대다수의 어떤 이제 작동하는 기계들은 유로메카께 많습니다. 그 커피 타주고 하는. 그렇죠. 로봇팔이 이제 커피를 이동해주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유로메카가 시세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후발주자로 좀 볼 수 있다면 디지털 헬스케어가 또 CES에서 한 축을 또 담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죠. 근데 보핏은 도대체 언제 나온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웨어러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일단 1순위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2순위로는 엔젤 로보틱스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휴게소에서 저 뭡니까 로봇팔이 네, 맞아요. 커피 해주는 거 이렇게 봅니다만 아쉬운 게 가격이 좀 쌌으면 그렇죠. 네. 뭐 물론 로봇 자체도 뭐 설치하는데 비용은 들었겠습니다만 저 인건비 줄이자고 했던 거라면은 네. 그리고 또 뭐 로봇 보는 게 신기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한테 서비스 받는 것이 아닌 저건데 그걸 똑같이 같은 가격을 받아야 될지
조금 가격만 낮춰도 그 앞에 줄 좀 설 것 같은데 그렇죠. 보면 지 혼자 놀고 있어요 그냥. 비싸니까. 네. 그건 좀 아쉬워요. 예. 오늘 바이오도 강해요. 지금 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오랜만에 지금 4%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도 지금 다시 이제 2% 이상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뭐 셀트리온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사실 바이오주야말로 뭐 예전에 그랬잖아요. 미국 대선 때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네. 괜찮은 섹터다라는 얘기 나왔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 기조는 유지를 하셔야 그래요? 될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이제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금리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얼마만큼 방어해 줄 수 있는 기술력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알테오젠, 유한양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당연히 체력적으로 좋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가 좀 걸리냐면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이 올라온 기업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가는 기업은 이미 많이 올라온, 그리고 가지 못한 기업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또 가지 못한 기업들에 또 관심을 쏟게 되는데 조금 있으면 3월 달이 오죠. 상패 시즌에 가장 또 마음 졸여야 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쪽은 선별적인 어떤 투자의 포인트가 좀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보 부장님 다음 주 오실 때 한번 제가 숙제 하나. 예. 혹시 그린란드 관련주라 할 만한 게 있을란가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뭐 하다못해 그린란드에 뭐 뚜껑이 집이라도 수출하는 회사 있는지. 네. 아니 지금 이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대통령이 눈독 들이면 꼭 뭐가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잘려도 잘리고. 네. 결국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이 사임하기로 네. 약간 그 트럼프 측 압력이 있었던 것 같고 캐나다 트리도 총리도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 뭐 총리가 아니고 가버너 주지사라고까지 조롱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사임 했는데 이 장남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이 그린란드 방문한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예 올렸네요. Make Greenland Great Again이라고. 알겠습니다. 혹시나 있을라나 모르겠다 우리나라에. 뭐 가져다 붙이면 또 갖다 스토리가 붙이면 되는 또 거죠. 그죠. 주식시장. 하다못해 뭐 회사 이름에 그린자만 들어가도. 그렇죠.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